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아주 쏠쏠한 10분 경제 뉴스를 전해주는 기자죠. 한국경제신문의 나수지 기자가 오늘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책을 쓰셨어요. ETF 초보자가 가장 알고 싶은 최대 질문 탑 56. 근데 이 56이라는 숫자가 되게 신기했던 게 보통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100개면 100개인데 56이라는 숫자 요거 의도한 겁니까? 처음에는 저도 약간 좀 의미 있는 숫자로 맞춰볼까 했는데 이게 내용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내용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숫자가 됐어요. 그래요. 56에 큰 의미는 없다고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나수지 기자도 주식, 부동산 이쪽에 아마 이 정도면은 뭐 나수지 기자 건물 있지 않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들을 것 같은데 나수지 기자는 투자자로서 스스로의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90점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수익률이 90점 상위, 그러니까 90점이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장기적으로 수익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내 자산에서 얼마만큼을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 놓을 거냐, 아니면 얼마를 또 뭐 채권에 놓을 거냐, 안전 자산에 놓을 거냐, 요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 30대고 또 그 주식 같은 좀 위험 자산에 제 자산을 많이 넣고 있어서 이 정도면 높은 점수를 받아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 저는 아직 30대고 여기에 왠지 밑줄을 짓게 되는 제 자신이 좀 작아집니다. 돈이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상품이 사실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나수지 기자 책이 ETF 관련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잖아요. 네. 일단 ETF가 뭐예요? ETF라는 거는 이제 상장 지수 펀드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요.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실제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는데 보통은 개별 주식 하나를 사시지만 이 ETF는 주식 꾸러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식을 좀 묶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묶을 때 그냥 아무거나 묶은 게 아니라 뭐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묶어 놓은 거죠. 예를 들어 뭐 2차 전지 ETF다라고 얘기를 하면 2차 전지에 뭐 제조사 그리고 부품, 장비 뭐 이런 것들 상장사를 모아서 여러 가지 주식을 좀 모아놓은 주식 꾸러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 꾸러미다. 이제 이해가 확 됐는데 자 경제 유튜브 채널도 하세요. 네. 주코노미 TV 여기에서도 아주 활약하고 계신데 지난 8월에 보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ETF까지 분석을 하셨어요. ETF 시장이 지금 국내외에서 두루 관심이 높은 모양이죠? 네, ETF 시장이 굉장히 자산운용사들도 새로운 미래 먹거리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ETF가 처음에 2002년에 처음 나왔는데 이후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서 최근에 500개까지 숫자가 늘었고요. 한 연평균 20%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굉장히 ETF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이 세계 전체로 봐도 한 매년 20% 이상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미국도 지금 한 8조 달러 정도의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ETF 시장이 한국 돈으로 한 9,300억 정도. 8조 달러. 굉장한 금액인데 자 근데 ETF가요 주식 투자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잖아요. 한 주 한 주 살 수 있는데 ETF가 좋은 이유가 있어요? 한 주 한 주 사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먼저 내가 왜 주식을 해야 되지? 예금이 아니라 왜 주식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또 요새는 또 미국 투자도 많이 하시니까 왜 미국이 아니라 한국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한 나름대로 또 공부도 하셔야 되고요. 한국 주식을 하셨으면 그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업종이 있는데 왜 나는 반도체 업종을 할까? 또 반도체 업종에서도 왜 삼성전자인가?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다양한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최종적으로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건데 ETF는 본인이 확신하시는 정도에 따라서만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주식에 투자는 해야 될 것 같다. 가만히 현금으로 놔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 돈이 녹아내릴 것 같다. 그래서 주식에 대한 확신은 가지고 계신데 그러면 어디다가 투자하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실 수 있는 ETF도 있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나는 한국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한국 주식시장에만 투자할 수 있는 ETF, 아니면 뭐 반도체 업종에만 투자할 수 있는 ETF, 이런 식으로 좀 본인이 공부하신 정도, 또 확신을 가지고 계신 정도에 따라서만 ETF를 투자를 하실 수 있어서 ETF를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좀 쉬운 접근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개별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살 때가 많거든요. 그쵸. 그래놓고 떨어지면 굉장히 속상해하는데 어느 종목이나 산업군이 괜찮을 것 같다 하면 꾸러미로 사는 거 요것도 한번 고려해볼 만한데 ETF에 최근 들어서 자금 몰리는 거 보면 가끔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뭉텅이 돈이 들어갑니다. 이 돈 다 어디서 난 거예요? 일단 이제 돈에 꼬리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추정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그 개별 종목 투자하시는 그 자금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ETF로 투자할 때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옮겨온 것들도 일부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원래 주식 투자할 때는 펀드를 많이 하셨었잖아요. 네. 은행이나 증권사 가서 뭐 중국 펀드 들어주세요 라고 할 때 그 펀드들을 우리가 공모펀드라고 하는데, 이 공모펀드에서 자금이 ETF로 많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펀드랑 ETF를 비교를 해보면 이 기존의 펀드는 그냥 그 펀드 매니저가 있고, 그리고 그 매니저가 좋아 보이는 종목을 골라서 펀드 안에 담아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매니저분들을 뭐 월급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리서치하는데 공부도 많이 하실 테니까 수수료. 네, 그거에 대해서 수수료가 비싼 편인데 ETF는 그게 아니고 처음에 정해진 대로 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에 따라서 주식을 묶은 꾸러미인데 그 기준을 처음에 정해놓으면 바뀌지가 않아요. 그냥 기준에 따라서 누가 와서 담아도 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수료가 굉장히 싸다라는 이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존 펀드는 지금 이 펀드에서 내가 어떻게 투자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는 볼 수는 없고 뭐 한 달 전, 뭐 3달 전 포트폴리오를 볼 수밖에 없는데 ETF 같은 경우는 이 매일매일 바뀌는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다 보니까 또 투명하게 내 돈이 어디 투자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서 수수료도 싸고 투명하다는 이런 장점 때문에 그냥 기존 펀드 투자하시던 분들이 ETF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들도 정말 공부 많이 하시고 다 똑똑하다 이런 생각 드는데요. 사실 뉴욕 증시나 국내 증시나 뭐 개인 투자자들이 8월 이후부터는 이거 비포장도로 진입한 것 같다 이런 느낌 드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ETF는 투자할 만합니까? 네, 정말 올 들어서 주식시장이 어렵다 하고, 또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더 공감하실 텐데, 이 주식 투자하다 보면 시장만큼의 수익률을 내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항상 내가 산 주식은 떨어지고 내가 산 주식이 올라도 다른 종목보다는 덜 오르고 이런 참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요. 네. 항상 그런 미스테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그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올 들어서 주식시장 많이 어려웠다라고 생각하고 또 손실 입은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 전체로 보면 코스피 지수는 한 7% 정도 올랐고 S&P 500,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 500으로 가면 올 들어서만 한 20%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웠다라는 시장에서도 시장 대표 지수는 오히려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ETF를 통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 전체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종목 고르는데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그냥 마음 편하게 시장 전체에 투자해 놓고 좀 투자는 한 박자 쉬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하다 중간에 화장실 가서 이 MTS 들여다보지 않아도 된다. 이것도 장점일 것 같은데 ETF의 상품이 되게 많죠. 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한 500개 정도 되고요. 미국에는 한 5,0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개인이 기준을 잡을 때요. 나는 어떤 ETF를 사면 좋아요?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일단 종목을 제가 찍어드리긴 어렵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라디오를 듣다가 네. 요즘은 2차 전지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뭐 혹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뭐 돌아오고 있습니다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특정 업종이나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좋다라는 얘기를 들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뉴스를 듣다 보면 이 시장이 계속 커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있다라는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업종 ETF로도 접근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뭐 2차 전지 예를 들어서 검색을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다양한 운용사에서 상품을 내놓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 좀 헷갈리실 때는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수료가 싼 것. 우리가 돈을 맡기는데 뭐 자산운용사에서 조금 덜 떼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먼저 기준으로 하나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펀드 ETF 자체의 규모가 큰 거를 골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ETF를 내가 사고 팔 때 이게 시장에서 주식시장에 상장해 있기 때문에 누군가 팔아줘야 주식이랑 똑같아요. 누군가 팔아줘야 내가 살 수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규모가 크면 투자자도 많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과 가격에 좀 사고 팔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운용보수 싸고 그리고 또 그 펀드 규모가 큰 거 이렇게 기준으로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남들도 좋아할 만한 거. 남들도 좋아할 만한 거. 네, 그렇죠. 남들도 좋아할 만한 거. 요걸 한번 기준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운용사가 기준에 맞춰서 이제 꾸러미에 이런저런 주식을 넣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 운용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나는 이 ETF 이거 내가 살게요 했을 때 해당 운용사가 어떤 기준으로 주식을 고르는구나.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일단 ETF 상품명을 보시면 이 ETF 상품명에 어떤 거에 투자하는지가 대체적으로 적혀 있어요.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 삼성자산운용이 만든 거면 코덱스, 뭐 미래자산운용이 만든 건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만든 거면 타이거 이런 식으로 앞에 브랜드가 들어가 있고 근데 그 바로 다음에 오는 게 이 ETF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만들어진 ETF인지가 일단 상품명에 나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코스피 200이면 뭐 200 이렇게만 써 있기도 하고 뭐 나스닥이면 나스닥 100 이런 식으로 이 ETF가 어디에 투자하는지가 일단 상품명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2차 전지 이렇게 써 있다고 하더라도 운용사마다 조금 담고 있는 주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운용사마다 좀 2차 전지라는 테마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2차 전지는 뭐 제조사가 더 중요하지 아니면 뭐 장비 부품도 중요하지 이렇게 각각 해석하는 게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ETF 네이버나 아니면 운용사 홈페이지에 가시면 주식 전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전체를 다 확인하시기는 좀 어려울 네. 것 같고 한 상위 10개 정도만 확인하셔도 이 상품이 어떤 컨셉을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구나. 요거에 대해서 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대세 상승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증시가. 네. 그리고 지난해 워낙 우상향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올해 증시가 사실 예전에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하고 비교를 하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감은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이런 장에서도 소위 횡보하는 장에서도 ETF를 선택하는 건 여전히 유효합니까? 네, 제가 ETF 전도사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계속 장점을 말씀드리는데 네, 믿습니다. 네. 이 ETF의 장점 중에 또 하나가 나는 종목도 모르겠고 업종도 모르겠어도 시장 상황 전체만 예상해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는 주식시장이 떨어질 것 같을 때 개인 투자자들 물론 공매도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문턱도 높고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ETF는 인버스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인버스라는 상품은 예를 들어 뭐 코스피 200 인버스다라고 하면 코스피 200이 1% 떨어졌을 때 1% 수익을 내는 상품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장이 좀 떨어질 것 같을 때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손쉽게 주식을 사시듯이 좀 공매도와 비슷한 효과를 내실 수 있는 상품도 있고요. 혹은 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져서 나는 시장이 단기적으로 많이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코스피 200 ETF를 사실 수도 있고 또 레버리지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레버리지라는 거는 지렛대여서 내가 1을 투자해도 이만큼의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가 1% 오르면 네. 나는 2%의 수익을 얻는 상품도 있어서 이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시장 상황만 예측을 해서도 투자를 나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품이든 손실의 위험은 항상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레버리지가 손실이 나면 손실도 그만큼 커지는 거죠? 맞습니다. 손실도 두 배로 난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레버리지 ETF 투자하실 때는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니까 그냥 한 배짜리 말고 레버리지 ETF를 장기 투자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2배 수익이 나지 않나요?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또 이 레버리지에서 조금 유의하셔야 될 거는 시장이 10% 오른다고 20%의 수익을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요. 요 하루 수익의 2배를 주는 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2배만큼 수익을 내게 되지 않고 그 2배보다는 조금 더 낮은 수익을 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손실을 할 땐 또 굉장히 손실이 많이 날 수 있고요. 그래서 네. 장기 투자보다는 좀 정말 시장에 강한 확신이 있으실 때 투자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야, 레버리지 장기 투자 요거는 굉장히 신박한 단어의 조합인데 의외로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 생각은 못 해봤는데요. 그거는 별로 그렇게 추천하시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ETF가 공부할 시간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증시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손실의 위험은 늘 있다는 것까지 듣고요. 앞으로도 종종 현장에서 얘기 들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나수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